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상담실에서도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보면 이 아이들은 주변에서 왜 자존감이 낮지? 엄마 아빠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지내는 것도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가 되기 위한 어떤 교육을 받거나 또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충분히 하고 부모가 되기보다는 얼떨결에 부모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갈등이 많고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부모님이 갈등을 치르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나를 두고 부모가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의 세계, 아빠의 세계,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전쟁을 집에서 매일 겪게 되면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 오는 동안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부모님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죠. 그런 아이들이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와 스스로 자꾸 거리감을 두게 되고 외부에 맞추는 것들이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상담실을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충분히 격려받지 못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상관계 이론가 중에 위니컷이 아이들은 엄마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의 상을 보고 자란다고 했는데요. 그랬을 때 엄마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거나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상담실을 오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부모에게 첫 번째 기회가 있었다면 두 번째 기회가 상담자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에게 집중적인 어떤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너의 마음은 어떤지 차근차근 물어봐주는 상담자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건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고 선더랜드의 책들을 조금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무가치하고 삶의 흥분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적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에너지 또는 열정이 고갈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 주변에서 아마 살펴보시게 되면
삶으로부터 물러나 있어서 자기 삶에서 이방인으로 자기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따분하고 재미없고 지겹고, 그래서 게임 세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비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뭔가 잘한다라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같이 상담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우리는 성장할 것인지 정체될 것인지 아니면 쇠퇴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격려가 없다면 우리들은 성장하지 못할 것이지만, 충분한 격려를 받고 충분한 지지를 받게 되면 격려받고 지지받은 힘으로 성장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 삶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에서는 그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돕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머릿속에서 비판자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비판을 하는 거겠죠. 넌 왜 이렇게 못해? 조금 더 잘해봐. 이런 어떤 말들이 있을 텐데요. 비판자가 하는 어떤 말들이 있는지 그 말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이 그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그리고 그 비판자의 말을 나는 동의할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의식적으로 다른 말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머릿속에 살고 있는 비판자의 말을 말풍선을 만들어서 써보기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의 몸집은 큰지 작은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원한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모습을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상상해보고,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만들기를 해본다든지 모래놀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인지,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입인지, 그 말을 하는 입이 무서운 곳으로 느껴지는지, 손인지 아니면 눈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은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겁난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비판자들의 모습 중에서 특별히 더 무섭게 느껴지는 곳이 있나 봐요. 판단자인지 비판자인지 아니면 망치는 사람인지,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물어봐주고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면의 비판자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현실에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릿속에 살고 있는 훌륭하고 친절한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안에는 비판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나를 돕는 사람의 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친절하게 나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판자와 그리고 친절한 사람을 두 사람, 한 사람은 비판자, 한 사람은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을 골라서 서로 말을 시켜보는 것도 되겠죠. 예를 들면 게슈탈트에서
상전과 하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전은 주로는 뭐 하면 안 돼 라고 엄격하게 나를 나무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하인은 싫어, 뭐 아니면 나 하기 힘들어 라고 하는 내 욕구를 반영하는 하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렇게 상전과 하인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해보면 자기의 어떤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작업을 아이들에게 그 비판자와 친절한 사람이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그 말을 주고받게, 또는 역할극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들과 냉담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잘 느껴준 사람, 그리고 잘 들어준 사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 관심을 받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정하고 다양한 접촉들을 했었는지, 그런 경험들도 나눠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들었던 적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함부로 취급했던 적은 없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 때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것도 한번 자기의 원트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점토가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촉촉하게 만져보고 눌러보고 뭐 찝어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점토로 내가 정말 마음에 들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 드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또는 어떤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지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모래놀이 상자에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안아준다든지, 그러니까 꼭 껴안아주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 큰아이를 무슨 안아주냐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충분한 느낌으로 안길 때 그 뇌의 생화학적인 어떤 발달이 더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꼭 껴안아주고 너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아, 너가 너무 좋아, 그런 어떤 표현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런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관계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눈빛에서, 상담자의 눈빛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치스럽거나 무능하거나 부적절하다라고 느낄 때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용기를 주는 사람, 그리고 용기를 꺾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어른들이지만 다 어른답게 말을 하진 않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도 아이들에게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말들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들도 조심하고, 그리고 상담실에서 선생님과 충분히 자기에게 관심 받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온전히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